1년 내내 굴 속에서 생활하던 홍게가 세상 밖으로 나왔다. (1억) 마리. 지상 최대 동물 군단의 행진이라 일컬어지는 홍게의 대이동. 수천 년간 지속된 야생의 본능을 막을 수는 없다. 코스타리카는 스페인어로 풍요로운 해안이라는 뜻이다. 두 개의 해류가 만나는 태평양 연안. 영양 염류가 많아 해양 생태계가 풍부하다. 이 바다에 위대한 순례자들이 도착했다. 바다 거북이다. 속속 동료들이 파도를 뚫고 대열에 합류한다. 이 검은 모래해안이 여정의 종착지다. 올리브 리들리 거북은 7종류의 바다 거북 중에서 가장 작은 축에 든다. 몸 길이 70cm, 몸무게 45kg으로 200kg이 넘는 다른 바다 거북에 비해선 몸집이 작은 편이다. 올리브 리들리 바다거북은 육지동물처럼 왼쪽과 오른쪽 다리를 번갈아 움직이며 네 발로 걷는다. 바다에서는 시속 2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지만 육지에서는 1분에 20m 정도 이동한다. 육지 동물들도 그들의 도착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다. 바다 거북의 이동은 어떤 숨겨진 신호에 의해 시작된다. 처음에는 몇백 마리의 거북이 해변으로 올라오고 이어 몇천 마리, 많게는 몇만 마리의 바다 거북이 꾸준히 해변으로 몰려온다. 무엇이 이들을 이곳까지 이끈 것일까? 그것은 단 하나의 본능, 새 생명을 낳는 일이다. 이들은 적절한 산란터를 확인하곤 노처럼 생긴 뒷지느러미로 산란 구멍을 판다. (5분) 만에 깊이 50cm의 구멍을 판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시작된다. 온몸에 힘이 들어간다. 이 순간을 위해 거북은 서식지를 떠나 이곳까지 이동해 왔다. 위대한 여정이다.
우기를 알리는 첫 비다. 이때가 되면 숲에서는 지구상 가장 경이로운 기적이 시작된다. 비와 함께 모습을 드러낸 홍게. 금세 숲은 붉어진다. 크리스마스 섬에만 분포하는 홍게는 숲에 사는 육지개다. 아가미 호흡에 필요한 몸 안의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 홍게는 하루 20시간 이상 숲속 습한 곳에 머문다. 건조해지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녀석들이 비가 내리자 이동을 시작한 것이다. 기다렸다는 듯이 모두 한 방향으로 이동한다. 복병이 나타났다. 코코넛개가 홍게의 길을 가로막는다. 숨어 지내던 홍게를 쉽게 사냥할 수 있는 시기라는 걸 녀석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동이 시작되자마자 희생되는 녀석들. 홍게의 여정은 쉽지 않다. 이동 이틀째가 되면 홍게는 사람들이 사는 곳과 만나게 된다. 도로 옆으로 길게 들여진 펜스는 홍게를 안전하게 유도하기 위해 섬 주민들이 만들어준 전용 통로다. 하지만 홍게 이동이 절정에 다다를 때면 30cm 높이의 펜스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펜스를 넘은 홍게는 차량과 만나게 된다. 또 다른 시련이 시작됐다. 차량이 속도를 낮춰보지만 워낙 수가 많아 차에 희생되는 홍게는 부지기수다. 한번 차량의 위협을 맛본 홍게. 쉽사리 도로를 건널 엄두가 나지 않는다. 나름 집게발을 들어 차량에 대항해보지만 무용지물이다. 대형 트레일러 한 대가 갈짓자 운행을 하며 홍게를 피하려 애쓴다. 그러나 희생을 피할 순 없다. 먹이를 먹을 수 있는 양쪽 집게가 모두 잘렸다. 양쪽 집게가 모두 잘린 홍게가 다시 한번 죽음의 고비를 넘긴다.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먹이 활동을 할 수 없기에 며칠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목적지까지 이동하기 위해선 동료까지도 영양분으로 삼아야 한다. 도로를 점령한 홍게 때문에 차량들이 모두 멈췄다. 이럴 때면 섬 주민들은 하나의 희생이라도 막기 위해 홍게를 일일이 치우며 통행한다. 치워도 쏟아져 나오는 홍게와의 전쟁은 약 2주간 계속된다. 생사를 넘나드는 홍게의 이동.
과연 이 여정의 끝은 어디일까? 닷새간 이어지는 바다거북의 산란. 이들은 최대 5천만 개의 알을 해변에 남긴다. 무게로 따지면 700톤에서 1000톤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산란이 끝나면 뒷발로 알을 정성스레 묻고 입구를 흙으로 덮는다. 그리고는 체중을 이용해 모래를 다진다. 산란 장소를 포식자들로부터 숨기기 위해 걸리는 시간은 약 40분. 바다거북이 육지와 인연을 맺는 시간이다. 그 어떤 생물종도 올리브 리들리 바다거북처럼 집단으로 둥지를 만들지는 않는다. 그러다 보니 종종 문제가 생긴다. 산란에 적절한 털을 찾다가 이미 묻힌 다른 거북의 알을 파내기도 한다. 이 시기 검은머리 독수리를 비롯한 육지 동물들에겐 축제의 시간이다. 숲을 떠나 해안까지 내려온 이구아나도 거북알 만찬에 동참했다. 검은머리 독수리가 부리로 뜯어먹고 남긴 알이 이구아나의 몫이다. 한 번 시작된 바다거북의 이동과 산란은 낮밤의 구분이 없다. 수만 년간 생명을 이어온 본능의 이동이다. 밤에도 포식자들이 호시탐탐 거북알을 노린다. 거북은 포식자들이 배가 불러 다 먹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알을 모래 속에 낳는다. 하지만 이런 거북들의 수고는 대부분 수포로 돌아간다. 너구리 한 마리가 알을 맛있게 먹는다. 너구리는 땅 파기의 명수. 거북알이 든 둥지를 파내곤 천천히 만찬을 즐긴다.
너구리가 멈칫한 건 주머니쥐 어퍼섬 때문이었다. 몸집이 고양이만한 주머니쥐가 너구리를 몰아낸 셈이다. 주머니쥐는 유대류로 어퍼섬이라고도 불리는데 너구리가 파낸 굴에서 운 좋게 거북알을 하나 얻었다. 눈치를 보던 스컹크도 해안을 찾은 보람이 있다. 나뭇잎이나 열매를 먹는 홍게는 주로 습기가 많은 땅속 굴이나 나무 구멍에서 산다. 이동 나흘째. 나무 구멍 깊숙이 숨어있던 홍게들도 이동에 참여하기 위해 내려온다. 한 녀석이 길을 잘못 들었다. 노랑 미친 개미 영역에 들어선 홍게. 자신의 영역이 침범당하면 광분한다고 해서 이름 지어진 미친 개미. 홍게는 개미의 포름산 공격을 피하기 위해 눈을 안으로 집어넣는다. 하지만 개미들의 집단 공격을 피할 수는 없다. 이 섬에서 미친 개미의 공격으로 그동안 홍게 3천만 마리가량이 죽었다. 홍게는 대개 사람들이 만들어준 통로를 따라 이동하게 된다. 2m 폭의 통로로 얼마나 많은 홍게가 통과하는 걸까? 시간을 정해놓고 통과하는 홍게의 수를 세어보기로 했다. 2분 30초 동안 372마리. 8시간가량만 이동한다고 해도 7만여 마리의 홍게가 하루에 이 길을 통과하는 것이다. 이 같은 통로는 섬 전역에 30군데가 넘는다. 이동이 본격화되자 펜스도 소용없게 됐다. 결국 도로를 통제하기 시작했다. 홍게가 통과하는 사람들의 길은 대부분 폐쇄됐다. 워낙 급박하게 상황이 바뀌는지라 도로 통제를 모르고 나왔던 주민들이 당황하며 차를 돌리고 있다. 섬의 주민들은 자연과의 공존을 위해 작은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한다. 1년에 단 한 번, 홍게는 어디를 향해 이토록 위험한 여정을 나서는 걸까? 홍게는 숲에서 6km 정도 떨어진 바다로 이동한다. 첫 목적지 바다에서 수분을 보충하고 가까운 숲에서 암수는 교미를 한다. 교미 후 수컷은 다시 숲으로 돌아가고 암컷은 굴에서 알을 지닌 채 2주를 보낸 후 바다로 향한다. 암컷은 바다에서 알을 털어낸 후 숲으로 돌아간다. 번식을 위한 홍게의 대이동은 한 달 정도 소요된다. 이동 일주일째, 도로를 건넌 홍게들이 마을에 이르렀다. 홍게는 자신이 이동한 길을 기억해 직선으로만 전진한다. 그 길은 항상 바다를 향한다. 홍게가 어떻게 바다로 가는 길을 찾는지는 아직 풀리지 않는 비밀이다.
주택의 담이나 문은 홍게를 막을 수 있는 장애물이 되지 못한다. 사람들의 집 정원에서 체력을 보충하며 쉬어가기도 한다. 당분이 충분한 꽃잎도 얼마든지 있다. 홍게가 산에서 내려와 마을 2개와 도로 3개를 지나면 드디어 첫 번째 목적지 바다에 다다른다. 그러나 바다에 접근하기가 만만치 않다. 가파른 절벽이 가로막는다. 안으로 휜 홍게의 뾰족한 다리는 90도 이상의 절벽에서 이동할 때 안성맞춤이다. 앞에 가는 홍게를 따라가는 것도 위험을 피하는 좋은 방법이다. 한 시간에 1m씩 20m 높이의 절벽을 내려오는 데만 20시간이 걸린다. 드디어 첫 번째 목적지 바다에 도착했다. 홍게들은 건조해진 몸에 수분을 보충받는다. 수분은 이들에게 번식을 위한 필수 에너지다. 그러나 이들이 바다에 머무는 시간은 고작 서너 시간. 지나친 염분은 몸의 생리 균형을 깨기 때문이다. 수분을 보충한 녀석들은 짝짓기를 위해 바닷가 근처 숲으로 다시 이동한다. 코스타리카 해안. 아직 산란은 끝나지 않았다. 바다거북이 어떻게 산란 시기를 일치시키는지는 미스터리다. 학자들은 거북들이 물속으로 발산하는 상륙 신호, 페로몬을 통해 시기를 맞출 거라고 추측할 뿐이다. 자연의 질서는 마법 같다. 몇 달 전만 해도 이들은 4,000km 넘게 떨어져 있는 태평양 한가운데서 철새처럼 먹이를 찾아 떠돌아다니고 있었다. 바다거북이 어떻게 고향을 찾아 다시 돌아오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고향이다. 4,000km의 여정. 교미를 마친 암컷들만 해변에 오르고 수컷은 앞바다에 머물며 또 다른 암컷을 기다렸다 교미를 한다. 산란을 위한 이동이 시작된 지 5일째 밤. 낯선 풍경이다. 해변엔 온통 느릿느릿 힘겹게 기어오르는 녀석들 뿐이다. 미리 도착한 녀석도 알 구덩이를 다 파지 못한 채 알을 해변에 흘렸다. 늙은 암컷이 기력을 다한 것이다.
힘겨운 여정이 수포로 돌아갔다. 바다거북은 다시 바다로 돌아가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야만 한다. 그리고 다시 또 이 해변을 찾아와야만 한다. 청소 동물들이 바빠진다. 독수리는 죽은 바다거북의 가장 연한 부분부터 파헤친다. 반나절이 되지 않아 거북은 가죽만 남았다. 경이롭던 풍경, 영원할 듯한 본능의 이동도 이렇게 끝이 난다. 바다에서 돌아오는 선발대와 이제 바다로 나가는 후발대가 도로에서 교차한다. 다시 도로의 주인은 홍게다. 후발대 홍게들은 선발대보다 신속히 바다에서 수분 보충을 하고 돌아온다. 우기가 끝나는 2월까지 모든 번식 과정을 끝내려면 서둘러야 하기 때문이다. 수분 보충을 끝낸 수컷 홍게들은 바다와 가까운 숲에 자리를 잡는다. 수컷이 굴을 판다. 암컷이 머물 신방을 만들기 위해서다. 간혹 굴을 파지 않고 남이 파놓은 굴을 빼앗으려는 얌체족이 있다. 싸움이 시작됐다. 수컷의 집게발은 땅을 팔 때도 쓰이지만 다른 수컷과 싸울 때도 사용된다. 집게발로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자 남의 둥지를 넘보던 수컷이 물러간다. 그러나 굴 밖 멀리까지 싸움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홍게들의 싸움이 치열한 이유는 굴을 차지하지 못하면 짝을 찾지 못하고 번식을 할 수 없게 돼 생사를 넘나든 여정이 헛수고가 되기 때문이다. 이 무렵 크리스마스 섬 바닷가 근처 숲에서는 종일토록 땅만 파는 수컷과 남의 굴을 노리는 다른 수컷과의 싸움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완성된 굴을 지켜낸 수컷은 암컷을 데리고 신방으로 들어간다. 홍게의 교미 시간은 20분 이상 지속된다. 교미가 끝나면 수컷은 원래 살던 숲으로 돌아가고 암컷만 남아 굴 속에서 2주의 시간을 더 보낸다. 이 주가 지나자 홍게 암컷이 굴 밖을 나온다. 어미는 배 위에 10만 개의 알을 붙이고 있다. 암컷 홍게는 다시 바다를 향한다. 홍게가 알을 터는 곳은 인도양. 천적을 피해야 알은 한 달 후 다시 육지로 돌아올 수 있다.
홍게 산란을 위한 막바지 여정. 해안 절벽을 암컷 홍게들이 다시 내려온다. 알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어미 홍게들은 작은 이동조차 조심스럽다. 바다에 홍게들이 도착했다. 처음 이동을 시작한 지 2달 만이다. 홍게는 헤엄을 잘 칠 줄 모르기 때문에 파도에 휩쓸리면 위험한 상황에 빠진다. 밤이 되자 모든 어미 홍게들이 해안가로 내려온다. 드디어 알을 털 때가 된 것이다. 10만 개의 알은 이미 바다로 나갈 준비를 마친 상태다. 어미는 알을 털어낸다. 홍게가 밤에 알을 터는 이유는 이때가 바닷물이 빠지는 간조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알들이 안전하게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인 것이다. 산란을 마친 어미 홍게들은 다시 살던 숲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그 길에는 또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바다 거북들이 산란을 마치고 떠나간 코스타리카 해변. 곰줄인 독수리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모래 속에서 뭔가 꿈틀거린다. 새끼 거북이 처음으로 세상의 빛을 본다. 그러나 이제 보호자는 없다. 밑에서부터 위로 한 마리씩 밀어올리는 새끼 바다 거북의 협동 작전이 시작된다. 새끼 거북은 알을 품고 있는 주변 모래 온도에 따라 성별이 결정된다. 31도가 넘으면 모두 암컷, 그 아래면 모두 수컷으로 태어난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생사를 건 경주가 시작된다. 새끼 거북들은 바람에 실려온 냄새를 따라 본능적으로 바다로 향한다. 땅 위는 위험으로 가득하다. 바다까지의 거리는 40m. 그러나 그곳에 도착할 수 있는 새끼 거북은 채 1%가 되지 않는다. 사냥꾼과 사냥감 사이의 이런 싸움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됐다.
바다거북은 이런 손실을 메울 만큼 많은 알을 낳아 지금까지 잘 버텨왔다. 이 무렵 마을 사람들은 해변을 찾는다. 부화한 새끼들이 바다로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천적들을 쫓기 위해서다. 이제 새끼들은 자신이 태어난 고향의 냄새를 기억하게 된다. 1000마리의 새끼 거북 중 오직 한두 마리만 어른이 될 때까지 살아남는다고 한다. 거북들이 온갖 위험을 이겨내고 이 해변이 지금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한 고향을 찾는 바다거북의 위대한 이동은 계속될 것이다. 바다로 나간 새끼 홍게들은 여러 유생 단계를 거쳐 한 달 후 다시 해안으로 돌아온다. 새끼 개가 육지로 돌아오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는 것은 10년에 한두 번뿐. 생명을 잇는 여정은 이제 새끼 개들의 몫이다. 매년 크리스마스 섬에서 기적같이 되풀이돼 온 1억 마리 홍게의 대이동은 위대한 자연유산이다.